자, 여러분 274페이지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를 보시면 오늘 뭐 합격자 모임이 다 오늘 그 금요일 날 하는 곳이 제가 올해 강의했던 곳들은 되게 오늘 금요일 날들을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 못 가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아니, 가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그거 싶은데 합격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 가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다녀가지만 수많은 분들이 배웠지만 뭐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아유 나는 뭐 고맙다고 얘기하고 내가 양복이라도 사주고 내가 뭐 남자분들은 교수님 내가 좋은 술집들에 가서 내가 뭐 하니까 거의 뭐 합격하고 나면은 거의 뭐 저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아니 우리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볼일 있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중간에 듣다가 그래 조금이라도 더 듣다가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수업 중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나가버리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강의하다가 뭐야, 이거. 내 강의 듣기도 나가는 거야, 저 사람이? 막 강의하면서 저희들 막 별 생각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수들 중에서도 대부분 지금 수업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수업 중이에요. 어디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서는 1년 동안 고생한 저 수강생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또 고맙다는 말할 기회도 주고 저희들도 고생했다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축하한다 이런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학원은 이렇게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이 강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밤이나 저녁 때나 일요일 날 이렇게 강의하는 이걸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곳은 일부러 수강생분들이 주말에 요즘은 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평일날 해버린단 말이지. 아이, 진짜. 강의가 있어서 다 못 간다고, 대부분.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뭘 좋아하고 그래. 그래서, 자, 어떡하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74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올해도 합격자 모임 지금 또 이제 슬슬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가고 또 소식 여태까지 듣고 자, 그런 결론은 역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얼굴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은 제가 항상 그 말이 맞아요. 세법 시간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얼굴들이 세법 시간에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요번에 기필코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대부분은 그 전에 2차를 포기해버리거나 뭐 그런 건데, 이 세법 시간에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1차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나와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그럼 그 사람은 그 의지가, 일단 나는 어떻든 간에 내가 다른 것이 조금씩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올해 2차까지 최소한 끝내겠다. 최종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보면은 올해도 지금 어제도 막 느낀 게 뭐냐면 그 얼굴들을 찬찬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와서 밥 먹으면서 얼굴들을 찬찬히 보니까 역시 그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그 얼굴들이 다 나왔고요. 그 마지막 시간에 세법 시간 마지막 강의 갈 때까지 없었던 그 마지막에 10월 달에 그 세법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이 온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있긴 있어요. 김정이라고 그 동영상으로만 그 학원은 안 나오고 학원은 모의고사 볼 때만 나오고 동강을 계속 들었던 그 학원에서 동강을 계속 들었던 그 수강생은 김정이라고 그래서 사진까지도 알고 있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소식을 몇 번씩 계속 주고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자기가 김정이라면서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친숙하고. 그래서 그 수강생 한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마지막까지 있었던 얼굴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한 2명은 불안했던 사람인데, 쟤는 내가 단순하게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들어가지고, 쟤는 세법 시간에 여기 안 나오고 1차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도 꽤 남아있더니 결국은 어제 얼굴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합격할 줄 알았어요? 뭐 물어보길래, 너는 세모표였었는데, 하여튼 장하다,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전날 밤에 너 합격을 내가 기원했다. 내 얼굴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간에
그런 그 마지막까지 어떤 간에 나는 올해 꼭 합격하겠다 이 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좀 불안했지만 결국 합격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중도에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점수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여튼 내년에 반드시 끝내겠다 이렇게 그 결심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합격해요. 근데 중간에 이 가운데 이제 흔들린 사람들 생각 나오셔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흔들리신 분들이 계셔요. 약해지고 본인 스스로가 약해지면 이제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는 찍어서라도 난 무조건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나 그냥 찍어서라도 합격하고 반드시 난 내년에 끝낼 것이다. 이 결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그까이 거 뭐 대충 해도 뭐 합격할 건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만약에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내년에 시험 출제가 뭐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엔 학개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학교는 어렵게 나올 것 같아, 내 보니까 내년에. 학교는 속썩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부지런히 하여튼, 공부를,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합격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나는 합격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충고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하세요, 내가. 근데 또 젊은 수강생들한테는 왜 포기하냐, 끝까지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무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기면은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보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생기를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 내가 절대 화는 안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숨을 돌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시면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된 세금인데요.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근데 한 문제 출제되는데 만약에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용이 어렵다 출제되는 문제가 그러면 제가 강의 안 해버립니다. 뭐하러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연락이 없고 시간을 낭비해요. 그런데 이 한 문제는 적은 양을 공부해서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제끼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편안하게 우리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똑같아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요소인지.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들은 다 과세 대상,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이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등기 등록 대상으로 하느냐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제끼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래서 산출세 구하잖아요. 이것은 뭐 다른 세금 취득세 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관할 납세지 아까 했죠.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 그래서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또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등록면허세는 보셔야 돼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골고루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 문제 나올 때 주로 계속 자 26회도 그렇고 25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등록면허세는 종합 문제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속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구성돼서 나오는데 하여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이번 지난 26회 시험 같은 경우도 긍정형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거 골라라 이런 거.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옳은 거 골라라 문제는 모의고사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실전에서는 긍정형 문제는 항상 우리가 맨날 봤던 수없이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속에서 답을 골라야지 잘 못 보던 곳에서 답을 고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 한 문제 26개 시험도 긍정형 옳은 거 고르는 문제 그 지문은 맨날 보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공부하실 때 항상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해야 돼요. 자,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세로서 항상 얘네들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취득세에서 된다고 그런다. 이게 등록면허세도 된다고 그런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하고요.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직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뭐 뜸하긴 하지만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등록면허세는 2011년도에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라는 세금을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자, 세무 간소화에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등록했던 자, 취득세 내용과, 등록세 내용과 그 외,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취득에 관계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뭐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무슨 설정 등기, 또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한다,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한다,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사항, 말소 등기요. 공시법에서 다 배웁니다. 이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은요. 우리가 면허세가 있어요. 면허세가 있었는데 이 면허세하고 자, 등록세, 예전에 등록세 그 외 사항과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과 자, 면허세를 통합을 시켰어요. 두 개 세목을.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등록면허세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것을 등록분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등록면허세 나눠져요 지금. 그럴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지금 써드렸던 요 사항이 온 거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거예요. 면허세가. 근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어요. 우리 부동산 세법과 중개사 시험에서 면허세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게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등록세 일부 내용인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세 총론 강의하면서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등록면허세로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등록면허세는 어떤 거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제1절 의미 특징에서 의입니다. 줄 긋지 말고 읽어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자, 우리 지자체 도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이 나오는데요. 박스 안에 보시면 자, 등록면허세는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 유통세입니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또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자, 줄 글 필요 없고 응능과세도 말 짐작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뜻을 응할응, 능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도 응능과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물세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입니다. 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뭐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입니다.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 정률세, 종가세뿐만 아니라 정액세율도 정됩니다. 정액세 밑줄이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적용됩니다. 건수 과세표니까 종량세고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과세주체는 누구라고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얘는 자치구세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도세입니다. 구도. 자, 275페이지 용어 정리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등록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해야 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제외해야 돼.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줄글 필요는 없고요. 광업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해당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 같은 것은 자 취득에 관계된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에 대한 등록 매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편에서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에 사각형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의 사각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등록면허세 자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요.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배우죠? 안 배워요, 여러분들? 자, 다른 사람 욕먹이지 말고. 자,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배웠을 거예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배우잖아요.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고요. 사실상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잖아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거기 형식주의 과세란 말이 빠져버렸네. 아이고, 자, 맞다. 우리 저기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274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 아래에 4번 아래 자 동그라미 5번에 놓고요. 자, 동그라미 5번에 놓고 잠깐만요. 동그라미 5번에 놓고 4번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박스 안에 274페이지 박스 안에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요거 정률세, 정액세만 나와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274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5번에 놓고 등록면허세는 이걸 왜 빠뜨렸지? 형식주의 과세 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요걸 거기다가 자 써놓습니다, 여러분 추가해서.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 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요걸 일단 먼저 보고 저걸 봐야지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등록면허세도 이런 세금이에요. 자, 등기등록 관서에 가기 전에요. 접수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지자체.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못 했어요. 이랬을 때 이미 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여러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줄 것 같아 안 돌려줄 것 같아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여러분 제가요 어느 그 학원 근처에 가면 한식 뷔페가 있어요. 한식 뷔페가 있는데 점심 때 제가 한식 뷔페 뭐 먹을까 고민 안 해도 그냥 한식 뷔페 가면 그냥 대충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거기 가끔씩 잘 이용합니다. 한식 뷔페 거기는 선불제예요. 먼저 딱 들어가면 계산 돈부터 내야 돼요. 인당 얼마 다 돈을 딱 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이제 학원에서 내주지만 하여튼 돈을 계산하고 자 그다음에 학원 이름을 달아놓는 거죠, 말하자면. 자,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달아놓는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밥을 딱 먹으려고, 식판을 두고 밥을 딱 먹었는데 밥솥에 밥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사장님 여기 밥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깜빡했네. 이거 저 떨어진 줄 몰랐는데, 이거 밥 다시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반찬만 먹으면 3분, 1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아유, 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그럼 나올 때 돈 낸 걸 받아 갖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요? 받아 갖고 나와야죠. 밥도 못 먹었는데. 밥집 가서 밥을 못 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신고 납부를 했어요. 등록세를 냈는데 등기를 못 했어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기가 없으면 당연히 이미 납부한 등록세,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돌려받아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한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거래했는데 근데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요. 자, 을이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근데 애초에 갑과 을 사이에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웁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요.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이런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자,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해요. 등기 됐어요? 그 다음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등기등록할 만한 얘가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얘가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그냥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 소유권이 환원돼서 의뢰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여러분. 안 돌려줘요. 근데 이거는 등기가 없으면은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 없으면 납세무가 없는 거고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는 거고 등기 등록이 절차만 정당하게 됐다 그러면 등기하면 실질 권리가 없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자 아니다. 요거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275페이지 01번 납세무자에서 두 번째 줄에다가. 그 다음에 02번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에 있어서는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달라요. 세금 계산하는 게. 자, 그런데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권 금액이나 또 말소 등기 등에 있어서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여기요 포인트입니다. 등록 당시 여기 사각형입니다.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고 등록 당시 포인트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뭐였어요? 취득 당시 가액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취득해서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소유권에 관한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에 의한다. OX, X입니다. 아니고 보다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외적으로 시가편액이 되는 경우 똑같아요.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편액으로 과세표하고요.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한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여긴 쭉 밑줄입니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 당시에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등록 당시에는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1억 원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 금액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등록 당시에 가액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 변경된 가액 있죠?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근데 시험에서는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나왔냐? 자, 등록면허세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X입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자산 재평가 후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느냐? 객관적인 취득인데 취득세랑 똑같아요. 기억법만 오늘 볼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확실하잖아요. 시가편액보다 낮게 취득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이런 경우는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고개 들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과세 표현이 등록세보다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왜 귀를 막고 그래? 그래서 요거 여러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 막 쭉 나오는데 요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할 것인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현하느냐 권리마다 다 달라요. 등록세는 어떤 것을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요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같은 데서 공시법에서 저당권이 뭐고 전세권이 뭐고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고 다 배운 다음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봅니다.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이요.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요. 저당권 설정했던 거 돈 갚으면 말소하겠죠? 말소 등기 뭐 임차권 말소 등기 같은 지상권 말소 등기 같은 말소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필 등기 등은 계속 밑줄입니다.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같은 거 주로 그래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것은 자,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정한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건수, 건당.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입니다. 277페이지 과표 결정돼서 곱하기 세율 할 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는데 등록면허세 세율은 밑줄입니다. 비례세율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이라고 했죠. 누진세율 아니에요.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 일정한 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밑줄.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도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만 두 번째 줄 보니까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 역시 몇 프로 범위내에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고 형광펜으로 줄 안 거도 이런 건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다 이제 세율이 다양해요. 그런데 나중에 배울 거고 동그라미 5번만 밑줄입니다. 그 밖의 등기.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나 뭘 과세 표현한다? 건당, 건수 과세 표현이고 세율은 얼마? 6,000원. 요거만 알아둡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나중에 중과세율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세금 미리해서 과세 표준 자세한 건 안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 시는 자, 당시 취득세는 근데 등록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한다. 하여튼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 기준인데 등록세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 당시로 한다. 그래서 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이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세는 어떤 걸 과세표한다? 그 변경된 가액으로 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 같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 과세표준이고 자 세율은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셨죠? 오늘은 요거만 아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 절차 납세지입니다. 양가로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납세를 어디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 쫙이요. 자, 제가 특별히 뭐 별표시는 아직 안 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별표시는 나중에 이제 해드릴 건데 다음에 기본서 나오면요. 지금은 그냥 제가 중요한 것들에 밑줄을 거드리는 것들, 알려드리는 것들만 자, 용어 익히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당연하지.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앞서지는 등록권자 주소지로 한다. X죠? 자, 어디?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선박, 자동차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등록면허세도 역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원칙적인 신고기 안 나왔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중에 산출하는 세액을 여기요 사각형 등록하기 전까지. 자, 요거 사각형 딱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원칙 기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그냥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에 지자체 등록세 아무 때나 내고 가면 돼요. 하여튼 등록하기 전까지만 내고 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보세요. 아니,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때 뭘 썼을 때를 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주입주인한테 보증금을 줬을 때로 할지, 이런 거 정하기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 믿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믿어. 언제까지 한다고? 그럼 그거 안 해도 돼요. 집 전세 들어가서요. 집 전세 들어가서 등기등본을 딱 띄워봤더니 이 사람 집이 5억인데 지금 미리 앞서서 대출 받거나 한 돈이 한 4억 원 됩니다. 4억 원 됩니다. 근데 내가 전세 4억짜리 들어갑니다. 믿어. 알아서 줄 수 있으니까 믿어. 이러면서 아니면은 안 돼 있어도 우리 집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보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래서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이 특징상 등록면허세 성격상 안 해도 돼요. 다만 아무 때나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관세 가기 전에 그냥 내고 가면 돼요. 전세도 전세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동네 좀 집 주인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소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살다가도 그냥 아무 때나 살다가도 그냥 내 전세 이거 설정 등기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결론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원칙 없어요. 예외적으로 거기 양가로 2번에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기간이 나오는 예외가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없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취득세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OX.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기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OX. X입니다. 등록관세 갈 때 등록면허세 안 내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자, 하여튼 등록면허세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 자, 또 들어보세요. 여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 여러분이 등록하기 전까지 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아니면 형광펜 쫙 해놓고 등록하기 전까지에 돼지꼬리 땡녀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상속증여 포함이에요.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속증여 포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계에 시속한다. 말일로도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또 아까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취득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이내. 증여로 취득했을 때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상속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언제까지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OX예요. X입니다. 취득세나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기간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양가로 2번처럼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양가로 3번 얘기도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양가로 2번과 3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지만 오늘은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3번에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 불성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 다 그랬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신고 관련한 가산세. 자,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올 때 등록면허세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만 기간이 나올 때 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립 가산세 40, 20, 10% 정도 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립 가산세 10,000분의 3, 즉 0.03%율이 가산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릴 얘기지만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얘기지만 등록면허세는 자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시간이 되면 비교해 드릴 건데 하여튼 이따가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자 이따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다시. 자 중과산세 규정이 왜 없느냐. 취득세는 취득세 항목권을 취득 후 싹 팔 수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관세 오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안 냈어요. 그리고 등록관세에 와가지고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은 하고요. 그 다음에 싹 사라지고요. 자기를 전혀 안 드러내놓고. 자 이게 돼야 안 돼요.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세 같은처럼 그렇게 안 돼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산 다음에 드러내지 않고 팔고 이게 안 돼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율도국에서 온 전우치와 친구들이요. 그래서 차태현, 유희 이런 전우치와 친구들 이런 애들은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도수를 써서 지붕에서 딱 날라와가지고 등록관세에 와서 도수를 써가지고 쫙 해서 등기 등록은 하고 또 바람처럼 샥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자 및 최저세액인데 지방교육세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원칙은 지방교육세인데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감면 받을 때만 등록면허세를 감면 받았을 때는 농투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감면이 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근데 감면 받은 세금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앤드 농특세도 또 부과될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농특세인데 아직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감면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양가로 3번 최저세액 요게 중요해요.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여기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고 그 다음에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번호 달아놓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죠.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다 없어요. 그리고 다만 결론이요. 동그라미 3번 벌어다 놓고 쭉 밑줄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밑줄 쫙 꺼놓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잘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비중 곱하기 세율했더니 산출세액이 5,200원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얼마 받는다고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 등기 경우, 잘 보세요. 고개 들고 뒷동네.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고요?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정답 지문으로 22회 시험 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최저세액. 반드시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등록면허세. 왜냐?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공짜로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등록을.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나중에 배우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거 없고, 자, 공짜로 안 해주고, 오히려 등록세 세액이 부동산 등기할 때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쪽에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복습 겸 해가지고 몇 가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 자, 목도 좀 이렇게 푸시고, 자, 기지개도 이렇게 좀 제끼고, 마음대로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배운 것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입니다. 자, 취득세,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비교입니다. 등록면허세 비교요. 자, 같은 점 다른 점 비교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제 계속 이제 추가된 내용들을 배우면 추가해서 계속 비교해 드릴 겁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이쪽은 자, 취득세로 한번 하겠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등록면허세입니다. 먼저요,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과세 주체.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둘 다 지방세니까 지자체 장인데 누구라고요? 얘는 특광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굽니까? 구. 도가 있는 곳에는 누굽니까? 도. 둘 다 도세긴 한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성격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냐? 취득세는 자,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사실주의 과세. 자,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뭐 한다고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또 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등록 받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종가세와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자, 그래서 종가세와 정율세율이 적용되지만 얘는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종량세도 적용되고 6,000원이 세율, 금액이 세율이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자, 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비교 한번 해보면, 이거 보세요. 설명을 듣고. 얘네들, 자,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자, 둘 다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자,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자, 등록 당시 가액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고요. 물론 세율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뭐 정액세율도 적용되는 게 있지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일단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등록면허세. 자, 한번 봅니다. 자,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중과세랍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과세를 하는데 취득세,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같은 사치성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취득세는 사치성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해요.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는 나중에 배우고요, 세율은. 근데 등록면허세는 별장, 고급락장 이런 것에 대한 등기 등록 시에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요, 신고 납부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얘는, 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이거 적용됐잖아요.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하고 작정했으니까 자, 중과산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중과산세가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요거하고. 자,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요 금방 봤어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자, 아까 봤어요. 취득 가격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 과세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수수료 성격의 주세라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배운 것들 중에서 쭉 비교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일단 신고 납부 기간을 보면요. 신고 납부 기간을 보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정확히 하면 기한이죠, 기한. 신고 납부 기한을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원칙적으로 60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요. 증여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자,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자, 상속증여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해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해서, 증여의 경우를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면세는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원칙적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쭉 비교했습니다. 물론 부가세도 좀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부가세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내용을 비교합니다.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고? 득관도. 등록면허세는 부도. 자, 성격,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등기등록할 때 얘가 등기하는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등록만 절차만 정당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자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이런 거. 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가 원칙이지만 부동산 등기 자 부동산 가격 곱하기 세율. 근데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율도 적용된다. 자 과세표준 둘 다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뭐라고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가액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는 안 배웠지만 대충 배웠지만 사치성산이라는 것에 대해 취득세는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산을 등록할 때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걸렸다.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까지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일반과산세는 둘 다 똑같지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하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만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면세점 규정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없습니다. 나중에 소액징수면제도 추가해 줄게요. 신고기한 취득세는 취득으로부터 원칙 언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에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그럼 9개월 내.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원칙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까지 다 받고 넘어가서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자, 얘네들을 다음 시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부동산세법인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명세 다 봤고요. 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뭐 종합부동산세를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지금부터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시고 또 카페 뭐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 계시고 수업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안 한 사람들은 하시고 지금 취득세까지는 일단 핵심 요약 정리 올라가 있고 문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카페 앱 다운받으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하시고 또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후에 제가 이제 등록면허세도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그냥 문제 풀고 던지면 되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의 실시간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